can't tell you when the government's going to be open. I can tell you it's not going to be open until we have a 전 세계 증시가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122년 미국 증시 역사상 성탄절 전날 미국 3대 지수가 동시에 2% 넘게 급락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고 어제 장이 열렸던 일본 니케이 지수도 5%나 폭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여러 악재들 때문이었는데요. 수요일의 오아시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증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흔히 크리스마스부터 연말 즈음까지 산타 랠리라고도 하죠.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기간인데 이번에는 예외였어요. 네, 이번에는 그 24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요. 미국의 경우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2.91% 급락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그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도 2%대 하락세를 보였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3대 지수가 동반 2% 이상 하락한 게 122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진도 아주 강력했는데요. 성탄절이었던 어제 일본 니케이 지수는 5.01%나 급락을 해서 네. 2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고요.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그나마 이 근근히 증시가 버티고 있었던 중국의 경우에도 네. 한 1% 남짓, 유럽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진원지였던 거고 바로 그 중심에 트럼프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워싱턴을 보면 겁을 먹는다. 이게 미국 CNBC 방송의 촌평이었는데 네. 가장 큰 악재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었습니다. 네. 증시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상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트럼프의 강경한 태도가 역설적으로 증시의 악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스텝들하고 손발이 안 맞는 점도 역시 변수가 됐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미국 정부의 셧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이상무다.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흘러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네. 23일에 6대 은행장하고 전화 통화를 해요. 네. 그리고 24일에는 대통령 워킹그룹 회의라고 해서 그 금융 관련한 기관들이 모두 컨퍼런스 콜 형태로 의견을 나눴는데 네. 문제는 이런 발빠른 액션이 오히려 시장에 이거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곡해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이 회의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도 한 게 금융시장에 이 워킹그룹 회의가 소집된 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이거든요. 네. 이 상황 자체를 아주 이례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예, 또 강력한 악재가 잠시 언급하셨던 셧다운인데요. 이 셧다운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를 못하면 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우리로서는 참 낯선 그런 풍경인데 미국에서는 올해 초에만 해도 2번이나 또 이런 일이 있었고, 네. 예, 그렇게 큰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는 하던데 그래도 올해 초에 셧다운 됐을 때는 증시가 이렇게 반응하진 않았잖아요. 네, 근본적인 차이가 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셧다운이라는 사태가 뭐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네. 이게 76년 이후에 한 20여 차례 있었고요. 올해에도 역시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네.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린 이유가 뭐냐. 그때는 대략 어느 정도 짧은 기간 안에 해결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95년에 아주 특별했던 그 상황을 제외하면 사흘 안에 해결이 됐습니다. 95년만 20일을 넘긴 아주 장기간의 셧다운 사태가 있었는데요. 네. 이번 상황을 시장이 왜 엄중하게 보느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민자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벽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 네. 절대로 나는 사인 안 한다. 한 발짝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네. 그렇다고 민주당이 양보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사태가 해를 넘겨서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데다가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 향후에 펴나가고자 하는 재정 정책들이
동력을 잃었구나. 그렇다면 내년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려움이 많겠구나. 시장은 거기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22일 0시부터니까 지금 벌써 닷새째 네. 이어지고 있는데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때문이죠. 57억 달러죠. 네네. 트럼프 대통령 왜 이렇게 이걸 고집하는 건가요? 이게 비단 그냥 장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사실 정치라는 게 상징 조작의 예술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이미 나와 있단 말이죠. 네. 57억 달러의 그 장벽 예산이 아니고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 첨단 기술들이 있으니 만약에 불법 이민자가 국경을 넘으려고 하면 드론으로 추적해서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라든지 네.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이민자 차단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에 장벽이라는 물리적인 상징물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지지자들에게. 그렇죠. 상징 조작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잖아요. 어떤 행위, 어떤 물건, 건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치적인 상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네. 그 장벽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반이민 정책을 그대로 투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상징물입니다. 네. 자, 현지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또 인상을 했는데 금리 인상 못하게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격분해서 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 뭐 이런 설까지도 나돌았는데 이게 또 주요 악재였죠. 그렇죠.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액션이 있다 하면 월가가 거의 패닉에 빠질 겁니다. 네. 해서 월가에서는 이걸 실제로 참모들과 논의하려고 했다. 여기까지만 보도가 나온 걸 보고도 아주 격앙된 반응으로 거친 언사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트럼프의 이런 시도는 미친 짓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뭐 권한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연준 의장을 임명했으니 해임도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네.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걸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그러긴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에 정말 메가톤급 악재가 될 겁니다. 하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정상 어디로 네. 튈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 상황은 좀 지켜봐야겠고요. 네. 일단 최근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하고 이견이 있었잖아요. 네네. 결국 국방장관이 물러났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들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경고망동할 것이냐 이건 좀 아직은 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그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23일에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 이것도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기만 했다.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시장은 그 한 수 뒤를 보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사람 둘이 친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불어 기자들을 불러서 밥도 같이 먹고 어깨동무하고 사진도 찍는다. 네. 그러면 이걸 제대로 해석하는 기자라면 아 둘이 정말 안 친해서 친하다는 걸 이렇게까지 보여줘야 하는 사이구나 이걸 간파할 수 있잖아요. 네. 또는 위기가 있구나. 그렇죠. 문우신 장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런 회의가 최근 10년 사이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무게감을 좀 실었고요. 네. 여러 가지로 금융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발빠른 행보가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확산하는 나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이 개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가 보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뭐 국제 금융기구들이 하나같이 내놓는 이야기가 올해보다 내년 상황이 결코 좋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대표적으로 뭐 국제통화기금 IMF 등의 전망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다가 지금 미국 경기가 좋은 건 사실 네. 감세 정책의 소위 약발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 거냐 그렇게 유통기한이 길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연준이 차례차례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예. 그동안 유동성 거품 때문에 좋았던 증시 이런 것들에 거품이 아마 가라앉을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올해보다 내년이 쉽지 않다. 이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월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의 어떤 불황 가능성에 대한 예측 결과가 있어요. 네. 이게 지난달에는 1년 전과 비교를 하면요. 네. 1년 전 같은 달에는 한 14% 정도 앞으로 1년 뒤에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질 것이다. 전체 응답자 중에 14% 정도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이번 달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비율이 22%까지 늘었습니다. 물론 네. 이 불황을 내다본다는 것이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요. 네. 사실 낙관론보다 비관론에 베팅하기가 더 쉽습니다. 비관론으로 베팅했다가 경기가 좋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요. 그렇죠. 그런데 낙관론을 이야기했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호되게 욕을 먹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확률적으로 그 경기 상황을 나쁘게 보는 사람이 늘어나면 반드시 경기가 좋지 않았다. 이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제 그 일본 증시 낙폭이 상당히 컸는데 일본은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주식시장이 열렸는데 5% 급락하면서 심리적 지지선이라는 그 2만 선까지 깨졌는데 일본 시장이 유독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뭔가요? 일본 시장에서 일단 단기적인 상황만 설명을 드리면요. 네.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미리 맞았어야 할 매를 맞지 않고 한 번에 몰아서 맞았다. 이렇게 네.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일본은 23일 일왕 생일 때문에 24일이 대체 휴일이었거든요. 그래서 24일에 증시가 열리지 않았는데 네. 전주에 대형 악재가 많았단 말이죠. 이걸 미리 반영하지 못하고 25일 장에 한 번에 반영했다. 이런 해석이 일단 가능하고요. 네. 또 다른 한 가지는 일본 경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전조가 아니냐. 이게 내부에서 나오는 걱정들입니다. 네. 그 밖에 일본의 기업과 은행들이 최근 비도덕적인 문제에 좀 연루돼서 네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당장 오늘 우리 주식시장도 좋지 않았죠. 하락 출발했죠. 네, 1%대 하락 출발을 했고요. 저희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아, 네. 2020선 아래에서 코스피가 그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그 뉴욕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면 우리라고 이런 여파를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2000선도 불안하다. 이런 전망이 있는 반면 또 그동안 우리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다. 바닥을 다지는 거다. 또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증시 전망이라는 게 참 어렵고 네.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10월에 우리가 굉장히 낙폭이 컸던 건 또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수준이 결코 높지는 않은데 만약에 해가 지나도 이 셧다운 상황이 조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과 정말 정면 대결을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되면 뭐 앞으로의 상황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현재의 수준은 여러 가지 악재를 꽤 많이 반영한 상태이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어차피 결론은 트럼프네요. 어결트라고 네. 하죠. 예, 자, 그럼 지금처럼 이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장세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보수적으로 보셔야죠.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손절매를 할 타이밍을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네. 너무 그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시지 마시라는 얘기, 이 말씀 드려야 할 것 같고 네. 주가가 싸니까 지금은 우량한 기업에 투자할 때다. 이게 트럼프의 주장인데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지금은 당분간은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연미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